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어떤 종목 고민되실까요? 유비벨록스요. 유비벨룩스 매수가랑 비중 어떻게 되실까요? 17,000원에 10%요. 17,000원에 10%. 네. 뭐 시스템웨어, 로봇 청소기 관련된 기업이네요. 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생소한데 시청자님 혹시 어떤 이유 때문에 들어가셨을까요? 이게 제가 볼 때는 기업도 괜찮다고 그러고 중장기적으로도 전망이 있다고 해서 들어갔는데 저도 네. 그게 궁금하거든요. 자세히는 몰랐어요. 네, 알겠습니다. 기업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듣고 싶다라고 네. 하셨고요. 앞으로의 전망도 또 궁금하시다고 하십니다. 그럼 네 분 통해서 의견 바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분 준비되셨으면 판넬 들어주시죠. 네 분의 의견은 역시나 네. 부정맨 한 분을 제외하고는 네. 나머지 분들은 다 긍정 의견을 주셨어요. 사실 지금 유비벨룩스가 최대 실적이라는 또 이야기도 나오고 맞아요. 있는데 조금만 더 버텨봐도 될지 우리 예병근 대표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매수가까지 올 수 있을까요? 일단은 뭐 지금은 시장이 과도한 우려에 의해서 빠진 건데 자 이렇게 보자고요. 시장이 안 좋아요. 근데 주가도 시장이 안 좋으니까 당연히 주가도 안 좋았겠죠, 그죠? 같이 안 좋았습니다. 근데 이상하게도 이 회사의 동사의 업황은 살아 있어요. 실적도 살아 있고. 이거는 과연 뭐 어떤 거라고 봐야 되느냐? 이건 기회라고 봐야 되죠, 사실은. 그래서 이런 경우에 굳이 내가 자리를 잡아서 손절하거나 그럴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성장성이 명확한 회사고, 그다음에 실적도 받쳐주는 회사고, 앞으로의 기대감은 더더욱 큰 회사입니다. 근데 시장이 안 좋아서 주가까지 같이 내려와 주면 그게 이제 진입을 못한 사람들한테는 신규 진입의 기회인 거고, 추가 매수를 못한 사람한테는 추가 매수의 기회인 거예요. 이걸 그런 관점에서 받아들이셨으면 좋겠습니다. 매수가는 충분히 올 거고요. 지금 물론 이제 우리 정태근 이사님도 얘기했고 정재훈 대표님도 얘기를 했지만 네. 시장의 변동성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저점을 잡는다고 하는데 저점을 잡는 노력이 사실상 개인한테는 굉장히 사실 무의미합니다. 시간을 우리가 계속 하루 종일 주식을 보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다음에 그 저점이라는 게 과연 어딘지에 대한 부분이 명확한 것도 아니에요. 단지 이제 시장이 투매가 나오는 그 시점에서는 사실은 조금 피했다가 투매가 어느 정도 나와서 시장이 좀 잠잠해질 시점이 추가 매수 시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은 약간 변동성이 커질 때는 우려에 의해서 막 던지는 사람이 생기거든요. 그때 내가 추가 매수를 했다. 그럼 내 심리도 같이 흔들리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경우보다는 투매라는 게 좀 잠잠해질 무렵. 그러니까 지금 우리 정태근 이사님하고 정재훈 대표님 얘기했던 이 그 변동성에 대한 부분. 요게 나올 때 추가 매수를 조금 하시는 건 더 추가 매수를 하시는 게 괜찮을 것 같고 추가 매수는 안 할래라고 하신다면 매수가까지는 충분히 올라오니까 저는 보유 관점으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보유 관점에 추가 매수 의견까지 되게 초긍정에 대한 의견이었네요. 네. 우리 시청자님 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시청자님 목소리가 너무 안 좋아서 저 또한 굉장히 걱정이 많이 됩니다. 네. 그만큼 지금 전화 주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시다고 하는데요. 내 종목 팔아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되시는 분들 주저하지 마시고 지금 바로 이쪽으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네. 전화번호 02-2000-4919번이고요. 네, 문자 번호는 샵 2034로 고민되시는 종목명과 매수가 그리고 비중 보내주시면 저희가 친절하고 자세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계속해서 다음 시청자님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시장에 빠졌는데 그래도 목소리가 좋으신 것 같아요, 시청자님. 네, 어떤 종목 어쩔 수 고민되실까요? 이스페타시스요. 네. 34,500원에 5%거든요. 네. 근데 이제 제가 사면은 또 빠지고 그러더라고요. 다른 종목도 좀 추가하면요. 네. 근데 이 제품 좋다고 그래서 이제 한참 기다렸거든요. 비중은 조금이거든요. 그래서 좀 추가 매수를 하고 좀 기다려 보면은 이제 어떨까 하고 이제 한번 단가를 좀 낮춰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여쭤보려고요. 그래도 매수가보다 현재가가 좀 많이 내려와 있어서 맞아요. 추가 매수도 가능할지도 이 부분도 한번 저희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스페타시스에 대해서 부정이신지 긍정이신지 네 분의 의견부터 들어보도록 하죠. 네 분 준비되셨으면 팻말 들어주세요.
네. 다행히 올 긍정이에요. 사실 그러니까요. 반도체주가 나오면은 대부분 또 시청자분들께서 많이 고민하시는데 네. 출연자분들께서는 거의 다 긍정을 좀 주시는 것 같아요. 맞아요. 또 심지어 많은 종목들이 오늘 음. 하락했는데 이스페타시스는 그래도 상승 마감을 맞아요. 했거든요. 네. 좀 긍정적인 레포트. 지금 바이더딥 할 시점인지 네. 어떤 분께 한번 여쭤볼까요? 우리 정태근 이사님께 네.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지금 이스페타시스 지금 시점에서 추가 매수 가능할지 아니면 언제가 좋을까요, 이사님? 추가 매수는 좀 5% 10% 덜 먹더라도 일단은 추가 매수는 기다리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제가 오늘 방송 통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한 가지가 있는데 오늘 이 이스페타시스뿐만 아니라 아마 종목 상담하시는 분들이 아마 손실폭이 아마 다 클 겁니다. 다 클 거고 그 우리 예병균 대표님 자꾸 제 얘기 하시는데 투매 아직 나오지 않았어요. 나오지도 않았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더 무서울 수가 있다는 겁니다. 너무 그 무서운 말씀이에요. 투매가 나왔을 때 막 과연 물타기 했을 때 과연 그게 다 회복이 될 건가 그 고민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수익에 대한 기회비용 그리고 적금에 대한 기회비용 이거를 다 놓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걸 감안하고라도 버틸 수 있다라면은 종목 상담하지 마세요. 그냥 가지고 계좌 닫아놓고 내년이든 후내년에 보는 게 맞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종목 상담 하시는 건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저는 한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페타시스뿐만 아니라 다른 종목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거기다 마이너스 20% 30% 클 겁니다. 버틸 자신 있으면은 이 버티는 게 맞다라고 보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두 번째 고민해야 될 게 뭐냐면은 시장이 언젠간 돌아설 겁니다. 돌아설 건데 중요한 건 이 시장과 동반적으로 같이 하락하게 되면은 시장과 같이 하락하기 때문에 시장이 반등이 나오게 되면 같이 오가는 종목들이 있어요. 근데 그 시기에 왕따가 되는 종목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내 종목이 만약에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다라면 그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지금 시기라도 늦지 않았다 생각하고 그냥 현금 가지고 내년 보는 게 저는 맞다라고 봐요. 근데 이스페타시스 같은 경우 왜 제가 이 긍정을 말씀드리냐면은 네. 말씀드렸듯이 물린 건 인정해야 되고요. 그리고 시장이 돌아섰을 때 갈만한 종목인가 아닌가에 대한 판단을 분명히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스페타시스는 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단순히 반도체라서 그런 게 아니고요. 상반기 때 갔던 종목들이 뭐 있습니까? 2차전지, AI 이런 것도 있죠. 그리고 지금 하락을 누가 주도하고 있습니까? 2차전지 같은 종목들이 주도를 하고 있죠. 네. 그러면 돌아서게 되면 그 종목들이 다시 돌아선다는 얘기거든요. 이스페타시스 마찬가지죠. 그때서 돌아설 가능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긍정의 의견을 드리는 거고 이게 최고가의 43,000 돌파할지 여부는 추후에 봐야 되겠죠. 왜? 그때 가서 기존의 그 HBM 관련돼 가지고 괜찮은 종목들을 시장이 끌어줄 건지 아니면은 새로운 신상 관련돼 가지고 HBM 새로운 종목을 끌어줄 건지에 대한 부분은 그때 가서 확인이 가능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어쨌든 회복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해 드리기 때문에 긍정을 드리는 거고 그리고 저도 아까 전에 시장 좀 안 좋게 본다고 말씀드렸듯이 네. 제가 만약에 이 종목을 가지고 있고 추가 매수까지 생각하고 계시다라면은 저는 그냥 22,000원 밑에까지 기다릴 것 같아요. 5% 10% 놓치더라도 진짜 싸게 사고 싶다라면은 그냥 최대한 밑으로 22,000원까지 한번 기다려 보십시오. 그래서 지금은 뭐 비중도 크게 많은 편이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버틸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홀딩 하시고 저가면서 하고 싶으실 겁니다. 참으세요. 참았다가 조금만 더 시간 여유 두고 다시 한번 시장이 어느 순간 또 좋아진 구간이 나올 거거든요. 그때 가서 물타기 해야 될 시기인지 아니에 대한 판단은 그때 가서 다시 한번 해보십시오. 지금은 그냥 홀딩하고 관망을 하라고 좀 말씀드릴게요. 추가 매수 22,000원대면은 시장을 그래도 되게 보수적으로 바라보고 계시네요. 네, 그래도 이 시장이 상승할 때 주도 업종이 될 수 있다라고 네. 이렇게 긍정적인 전망 남겨주셨습니다. 오늘 뭐 방송을 보니까 네. 반도체 종목 가지고 오신 전문가분들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맞아요. 이스페타시스도 마찬가지인데 그렇다면 지금 뭐 신규 접근도 가능할지 정재현 대표님께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네, 이스페타시스뿐만 아니라 오늘 시장이 좀 크게 밀리는 상황 속에서 몇몇 반도체 쪽 섹터는 그래도 괜찮은 주가 흐름들을 좀 보였어요. 맞아요. 아무래도 시장이 좀 주도하고 있는 섹터가 좀 반도체 쪽이 되다 보니까 반등이 좀 나오게 되면 좀 강하게 나올 수 있는 그런 흐름들이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업황 자체도 좀 돌아서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오고 있어요. 반도체 가격도 상승을 해주고 있고 HBM 쪽에 있어서 뭐 설비 투자라든가 이런 부분을 진행을 할 거다라고 좀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조정을 좀 받았을 때 매수를 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섹터별로 좀 나뉠 겁니다. 뭐 예를 들어 반도체 쪽 같은 경우도 EUV 공정 쪽을 한다든가 HBM 쪽을 한다든가 DDR5 쪽을 한다든가 분야가 좀 나눠져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에 있어서 구분할 필요성은 있을 것 같고요. 여전히 HBM 쪽은 괜찮다라고 좀 보고 있고 다른 쪽을 좀 보게 되면 DDR5 쪽도
나름대로 좀 매수 포인트를 좀 잡아봐도 좋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두 분 모두 조정받았을 때 좀 더 담아보자라고 이렇게 의견 남겨주셨으니까요. 네. 우리 시청자님 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수페타시스에 대한 상담은 여기까지 들어보도록 하고요. 저희 바로 다음 시청자분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셀트리온 가지고 있는데요. 헬스케어. 네. 셀트리온 헬스케어요. 예. 매수가랑 비중 어떻게 되실까요? 매수가가 72,000원이요. 네, 비중은요? 50%에 네, 비중이 높으시네요. 예. 두 달 전까지 근데 사야 되는 건지 팔아야 네. 되는 건지 이게 궁금해갖고요. 추가 매수해야 될지 아니면 지금이라도 매도해야 될지가 고민이실 예, 것 같아요. 예. 네 분께 한번 여쭤보도록 할까요? 네, 셀트리온 헬스케어 주상전화 저희 단골 종목이기도 합니다. 네. 매번 사실 의견이 조금 다르게 나오긴 하는데 네 분을 통해서 의견 바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분 준비되셨으면 팻말 들어주시죠. 정태근 이사님은 바로 그냥 들어주셨어요. 긍정 의견을. 네. 두 분은 중립, 한 분은 부정 의견을. 오. 이번엔 정말 의견이 나뉘었네요. 네, 그럼 부정 의견부터 한번 먼저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이성웅 이사님도 사실 원래는 조금 대부분 업종에 대해서는 좀 그래도 일단 보유하자라는 네. 의견 많이 남겨주셨는데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부정을 남겨주셨어요. 지금이라도 매도를 해야 될까요? 네.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만 부정의 이유는 추가 매수를 할지 여부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위해 부정을 얘기를 한 거고요. 네. 그다음에 우리가 제약바이오 쪽은 또 하나의 트렌드가 있습니다. 올해 부각이 된 거는 비만 부분, 그다음에 여기에 더해져서 이제 유한양행이라든지 그러한 기업들이 임상의 결과들을 보여주면서 진행된 단계들, 그다음에 이 알테오진이라든지 그런 기업들이 실제 기술 수출의 가능성이 부각이 되면서 상승한 부분들, 즉 이 공통점 같은 경우는 어떤 요인이 있냐라고 하면은 연초부터 미국 시장에서 부각되던 요인들이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미치고 실제 이제 계속 반복되던 이벤트들이죠. 유럽 학회라든지 그러한 부분을 앞두고 주가 같은 경우가 강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면 셀트리온 헬스케어로 돌아와서 생각을 해봅니다. 시장 참여자의 입장에서 긍정적인 요인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실적이 깨지지 않는다는 점, 긍정적인 실적이 나온다는 점이겠고요. 두 번째는 합병과 관련된 이벤트로 인해서 기업의 재무제표단이 정리가 된다라는 점이겠죠. 그러면 이 부분은 주가의 하방 경직성은 나타낼 수 있습니다. 6만 원이 깨지지 않는다고 하면은 당연히 보유하고 계신 가격대, 박스권 상단 가격 그 정도까지는 반등이 가능해요. 다만 우리가 생각할 점이 시장에서는 셀트리온 헬스케어 같은 경우가 실적이 긍정적일 수 있는 요인들을 다 알고 있다라는 점이겠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비교해서 나머지 제약바이오주 같은 경우도 비슷한 조정이 나왔다라는 점이에요. 네, 시장이 조정이 나온 상황 안에서 지금은 처음으로 다시 돌아와야 됩니다. 업종 안에서도 가장 대표적으로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요인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겠고요. 그러면 저라면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보유하고 6만 원이 깨지면 비중을 축소하고 깨지지 않으면 박스권 상단 플레이에서 매도를 하고 나서는 지금 트렌드에 맞는 하반기에 부각될 수 있는 그런 제약바이오 쪽으로 좀 교체 매매를 하겠습니다. 네, 트렌드에 맞는 종목으로 교체 매매하는 전략 말씀해 주셨는데 반면에 정태근 이사님께서는 네. 긍정 의견을 또 오랜만에 남겨주셨습니다. 오랜만에 긍정 의견을. 그러니까요. 안 들어볼 수가 없겠죠. 네. 우리 정태근 이사님 그렇다면 셀트리온 헬스케어 지금 추가 매수도 가능하다는 뜻의 긍정일까요? 네, 저 같으면 해요. 그리고 단지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요거는 사이클이 올 건데 그 사이클이 오기 전까지 버틸 자신이 있으면은 요거는 가져가는 게 저는 맞다라고 봐요. 그리고 이 셀트리온 헬스케어 같은 경우는 주가가 지금 현재 시장과 전혀 상관없이 본인 스스로 그냥 하단 박스권 흐름이 나오고 있는 상황들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적어도 지금 구간에서는 팔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단지 상승이 가파르게 나오지 않기 때문에 좀 고민이 되는 수는 분명히 있다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제가 만약에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가지고 있다면 서대 말씀대로 버틸 거고요. 단지 조금 아쉬운 건 뭐냐면은 이게 지금 이번 정부 돌아가지고 얘기했던 것들이 다 가고 있는데 지금 바이오만 유독 안 가고 있거든요. 예를 들게 되면은 타탈 원전 2010년 가셨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그 네옴시티라든지 이런 것들 해가지고 이번 정부에서 밀고 있는 게 다 가고 있는데 바이오 같은 경우도 이제 연초에 블록버스터급 신약 얘기를 하게 되면서 주가 갈 듯한데 안 가더라고. 그러면은
순서가 시장에서 뒤로 밀렸다라고 보는 게 저는 맞다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는 반등이 나올 가능성은 없다라고 그냥 보십시오. 그냥 뭐 그렇게 올해는 안 나오는 거나 그냥 마음도 그냥 제껴 두시고 내년에 가서 반등이 나오는지 한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정부에서 블록버스터급 신약을 개발한다는 얘기를 추진한다는 얘기를 했었고, 그러면서 그 얘기가 나오자마자 한 달 뒤에 바로 셀트리온이 바이오시밀러에서 블록버스터 신약급 개발을 1년마다 하겠다는 얘기가 나왔거든요. 그리고 또 중요한 건 이건 제 개인적인 의견, 지극히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네. 서성진 회장이 복귀를 했어요. 근데 서성진 회장이 복귀를 해서 본인이 어떤 리더십이 발휘를 할 때마다 셀트리온의 주가는 갔어요. 예를 들게 되면 2020년도에 서성진 회장이 국내 제약사 그리고 바이오시밀러 중에서 최초로 레키노라즈 이제 코로나 치료제 만드는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러면서 주가 갔거든요. 그래서 아마 서성진 회장의 어떤 리더십이 나오게 되면은 셀트리온 헬스케어뿐만 아니라 셀트리온도 분명히 갈 겁니다. 그리고 이제 셀트리온 홀딩스 지주사 이슈도 분명히 있거든요. 네. 그것도 제가 봤을 때 아직 반영이 안 됐다고 봐요. 그래서 앞으로 뭐 이미 알고 있는 이슈긴 하지만은 이런 이슈들이 아직까지 저는 전혀 바이오 쪽에 반영이 안 되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게 된다라면은 저도 이제 뭐 최근에 일동제약을 밀었었거든요. 네. 그래서 비만 치료제 상당히 동일한데 단기적으로 보게 되면 비만 치료제가 맞지만 셀트리온 헬스케어 같은 종목들은 삼성전자처럼 좀 길게 봐야 됩니다. 네. 길게 봐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길게 보는 관점에서 버틸 이유가 있다. 그런 관점에서 저는 긍정으로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추가 매수는 하지 마세요. 비중 50%면 충분히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요 비중 가지고 나중에 충분히 따뜻한 수익 될 거라고 좀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저는 홀딩 버티세요.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네, 이 셀트리온 헬스케어에 대해서 긍정 의견 남겨주셨습니다. 네. 지금 데니 린님께서 네. 바이오가 기존의 상승 패턴과는 정말 다르네요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이전에는 뭐 셀트리온이 한번 오르면 네. 그 밑에 아랫단 밑단에는, 종목들이 좀 오르는 경향이 있었잖아요. 네. 최근에는 개별 종목들이 많이 오르더라고요. 정태근 이사님 말씀대로라면 이 바이오 업종의 좀 상승 파동이 다시 한번 올 거다 이런 말씀이실까요? 아, 저요? 네. 상승 파동 아직 순서가 안 된 거죠. 지금은 아직 순서가 안 됐다고 보는 게 맞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금 10월달 같은 경우도 학회 되게 많거든요. 당뇨병 학회, 종양학회 되게 많은데 왜 안 갈까요? 그러니까 바이오가 지금 주도 섹터로서 어떤 그 면모랄까요? 이런 게 아직 완성이 안 된 겁니다. 그리고 항상 주도주는 시장이 선택을 하는 거거든요. 선택을 하는 거기 때문에 아직까지 순서가 안 됐다고 보시는 게 맞고요. 네. 그리고 어쨌든 중요한 건 바이오가 가기 위해서는 이 3대장이 가야 됩니다. SK 바이오사이언스, 삼성 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이 세 개가 가야 되거든요. 근데 이 세 개 같은 경우 상당히 무거워요. 그리고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는 고평가 이슈가 또 해소가 돼야 되는 숙제가 있는 부분들이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은 단기간에 해소가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이클이 길고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 바이오 시밀러란지 그리고 뭐 제널 쪽이 안 가는 게 제가 봤을 땐 그런 이유가 좀 크다라고 봅니다. 본질적 가치가 없다라는 게 아니라 아직 순서가 안 됐고 해결해야 될 어떤 이슈가 있기 때문에 좀 시간이 걸릴 뿐이지 바이오는 지금 시점에서는 절대 저 개인적으로는 장기적으로 본다라면은 매도할 섹터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가지고 가신 또 개인 투자자분들 굉장히 많으신 만큼 제가 네. 꼼꼼하게 상담 도와드렸습니다. 네, 자, 그럼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시청자님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네, 오늘 어떤 종목 고민되셔서 연락 주셨을까요? 산부토건이요. 삼부토건. 예, 3,700원에 10% 가지고 있는데요. 네. 이게 네옴시티나 우크라이나 그 뭐 재건주하고 네. 이렇게 얽혀서 내가 그렇게 알고서 했는데 네. 얘가 진짜로 네옴시티나 우크라이나 그 재건하고 관련이 정말 있는 건지 그리고 그냥 계속 지고 가야 되는 건지 좀 많이 빠졌어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네. 그냥 좀 가라 그러면 가는 거고 그냥 손절하라 그러면 손절할 거예요. 알겠습니다. 하라시는 대로 할 거예요. 네. 일단은 그러면 네 분의 의견부터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삼부토건에 대해서 긍정 의견이신지 부정 의견이신지 네 분 준비되셨으면 팻말 바로 들어주세요. 일단 부정 두 분, 그리고 네. 긍정 한 분, 중립 한 분입니다. 사실 오늘도 정부에서 우크라이나 재건 협력한다고 이야기가 나왔잖아요. 네. 그런데도 움직이지 못했어요. 그러니까요. 근데 과연 이런 시장에서도 테마건을 형성할 수 있을지가 고민되실 것 같거든요. 네, 또 시청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진짜 사업을 하는 건지가 그러니까요. 또 의심스러우신 투자자분들도 굉장히 많으신 것 같아요. 네. 어떤 우리 분께 한번 여쭤볼까요? 예병군 대표님께서 한번 속 시원하게 말씀 좀 해주세요. 네. 삼부통은 어떻게 할까요? 다 까놓고 얘기할까요? 이게 삼부토건 관계사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삼부토건이 이제 대한건설이 이제 인수한 회사죠. 이 대한건설이
그 전에 사명은 잔 코스메틱이었습니다. 그 잔 코스메틱이었는데 그 잔 코스메틱을 또 인수한 회사가 어디냐? 웰바이오텍입니다. 그 웰바이오텍이 이제 이런 관계사들이 지금 웰바이오텍, 잔 코스메틱, 그다음에 이제 삼부토건 이게 지금 다 관계사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웰바이오텍이 지금 웰바이오텍의 기사를 한번 살펴보세요. 이게 지금 우크라이나 재건하고 지금 관련 우크라이나 재건을 위해서 지금 기사들이 몇 개 나간 게 있어요 이미. 그러면 삼부토건도 관계사니까 당연히 우크라이나 재건하고 관련 있는 거 아니야. 거기다가 더더군다나 토목 건축을 하고 있으니 토건에서 우리나라 많지 않거든요. 그 관점에서 보면 야, 이 회사가 진짜 우크라이나 재건과 관련 있는 회사 아니냐라고 자칫 오해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물론 이제 여기서 반등을 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지금 부정을 들었다고 해서 여기서 바로 손절하십시오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자, 이게 2,800원이에요. 지금 어차피 지금 한 10% 내외입니다. 2,800원을 깨면 손절을 하십시오. 근데 2,800원을 깨지 않으면 이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수급에 의해서 들어 올릴 수도 있다라고는 보여집니다. 왜? 항상 웰바이오텍이요. 보면 사업을 제대로 한 적은 없어요. 그러니까 뭐 전기차 충전기 사업도 한다 했다가 그렇게 얘기했다가 PDRN 연어 정액 갖고 뭘 한다는 또 얘기도 했다가 그리고 이제 그 배터리 쪽 클린 드라이룸 그다음에 이제 반도체 클린룸 이것도 한다 그랬다가 계속 뭘 한다고 말만 있었지. 심지어는 그때 이제 코로나 때는 백신을 러시아에서 수입해 온다 이 얘기도 했었어요. 근데 실제로 제대로 사업이 이루어진 거는 없습니다.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 관점에서 보자고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또 뭘 사업한다 그러면서 최근에 주가가 한번 들어 올렸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엑시트 관점을 말씀을 드렸는데 삼부토건도 마찬가지예요. 그 관점에서 한 번은 들어 올려질 수 있기 때문에 이걸 지금 여기서 어찌 보면 바닥을 형성하고 있는 구간에서 여기서 손절하십시오라는 의미의 부정은 아니에요. 근데 이 동사 같은 경우에는 이 사업에 대한 진정성이 의심받기 시작해버리면 또 끝도 없이 하락하는 게 이 관계사들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2,800원을 깨면 이건 내 거 아닌갑다라고 버리시면 되고 2,800원을 깨지 않고 계속 좀 횡보하다가 다시 올라오잖아요. 그럼 좀 기다렸다가 본전 이상 올라오시면 왜? 충분히 그게 이제 뭐 사실 우리가 수급에 의해서 올라오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죠? 회사가 그 사업을 하건 안 하건 수급만으로 올라오는 경우 있습니다. 저는 그 경우는 있을 수 있다고 보여지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그걸 대비해서 2,800원을 깨지 않는 한은 들고 간다. 종가상입니다. 종가상 2,800원 안 깨면 난 들고 갈 거야 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걸 안 깨고 쭉 올라오면 자 매수가 근처 이상까지 추매는 하지 마세요. 이 추매할 종목은 아니에요. 매수가 이상 올라오잖아요. 다시 한번 전화 주세요. 예.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짧게만. 한태근 이사님께서 한 말씀 더 붙여주시죠. 네. 명예 대표님 말씀 너무 기신데 딴 거 필요 없고요. 이거 차트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예. 이게 기술적인. 5월달에 보시면은 네. 주가가 지금 이게 1,000원대에서 5,500원대까지 갔거든요. 왜 가는지가 중요합니다. 이거 아시겠지만 네옴시티하고 우크라이나 때문에 간 거거든요. 네. 그러면 지금 이제 대통령실에서 네옴시티하고 이제 얘기 나오잖아요. 이제 조만간 또 이제 원희룡 장관 또 우크라이나 갈 거거든요. 네. 거기 가서도 확정수주 얘기 나올 건데 그 이슈 나오고 난 다음에 주가가 안 가면은 그때 가서 팔아도 됩니다. 이게 뭐 2,800원, 2,700원 죄송합니다. 네. 2,800원, 2,700원 의미가 없고 어차피 25%나 30%나 30% 똑같아요. 어차피 손실한 거는 똑같기 때문에 지금은 가능성을 보고 그래도 버텨보는 거 말고는 없습니다. 그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 우크라이나 뭐 네옴시티 이슈 나왔을 때 5월달처럼 반등이 나오면은 이거는 분명히 홀딩이고요. 그 이슈가 나왔는데 반등이 뭐 뜨끔시근하다. 그러면 그때 가서 팔아도 된다고 봅니다. 제가 조금 전에 이거 제가 안 하려고 그랬는데 통화하신 분이 뭐 손절 생각도 있다 그러니까 일단은 뭐 저도 의견 조금 말씀드렸습니다. 네.
두 분의 의견 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청자님 네. 부디 수익 내시고 나오시길 저희가 기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전화 상담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저희 바로 다음은 문자 상담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CS윈드 갖고 계신 시청자분이 계신데 52,600원에 매수하셨고 네. 비중이 무려 45%라고 합니다. 네. 지금 계속 밀리고 있는데 언제쯤 수익 볼 수 있을지 많이 좀 궁금해하시는 것 같아요. 네, CS윈드 차트 보니까 정말 많이 빠졌네요. 그러니까요. 그럼 네 분 통해서 의견 바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CS윈드 긍정일지 부정일지 팻말 들어주시죠. CS윈드는 나뉘어졌네요. 네, 그래도 긍정이 두 분이시고 음. 부정이 두 분이세요. 네. 그럼 긍정 의견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과연 수익을 볼 수 있을지, 이 차트가 살아날 수 있을지 그러니까요. 정재훈 대표님 어떻게 보세요? 예, 일단 52,000원대에서 45% 비중이에요. 네. 오늘 매수하신 게 아닌가 싶은데 그러니까요. 우선 고민을 해볼 부분들이 풍력 쪽에 있어서의 성장 산업이냐 아니냐를 네. 좀 고민해 보면 성장 산업은 맞아요. 음. 근데 최근 들어 좀 밀려 내려오고 있던 부분들이 원자재 가격에 있어서의 그 상승에 있어서 문제가 좀 됐던 부분들, 오스테드에 대한 부분들에 있어서 문제가 좀 발생했던 부분들이고 수주가 좀 지연이 될 것이다라는 그런 얘기들도 있는 그런 사항들이에요. 이미 이게 시장에서는 반영이 좀 되지 않았나라고 좀 보고 있는데 한 가지 더 좀 고민이 되는 부분들은 만약에 이제 내년에 대선이 있었을 때 트럼프 대통령이 되게 되면 다시 IRA에 관련돼 있는 그런 부분을 뒤집지 않겠느냐라는 그 우려감들도 좀 작용을 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러다 보니까 태양광 쪽 섹터도 좀 밀리고 풍력 쪽 섹터도 좀 밀리는 그런 부분들이 아닌가라고 좀 보여지는데 45% 비중의 52,000원대예요. 뭐 언제쯤 이게 매수가 위로 올라갈지 이 부분들은 명확하게 좀 말씀을 좀 드리긴 힘들지만 지금 그 단가적인 위치라면 충분히 좀 보유를 해도 좋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물론 CS윈드 같은 수주 잔고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거기에다가 IRA 수혜로 직접적인 수혜를 좀 받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 보조금 자체도 실질적으로 수령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도에도 좀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저는 좀 충분히 보유를 해봐도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CS윈드 보유 의견 남겨주셨고요. 네. 9924번님께서는 삼성전자 67,000원에 15% 오늘 매수했어요. 라고 이렇게 남겨주셨습니다. 네, 오늘 빠져서 좀 들어가신 것 같은데 한번 그러니까요. 여쭤보도록 할게요. 삼성전자 과연 내부는 어떻게 보시는지 긍정인지 부정인지 팻말 바로 들어주세요. 이사님은 중립, 오늘 네. 긍정이 나왔습니다. 우리 이성국 이사님께서는 어떤 의견이신지 짧게 한번 들어볼까요? 그 3분기 예상 영업이익이 1조 5천억까지 낮아졌어요. 네. 그 부분을 감안을 해봤을 때 가격은 뭐 6만 5천 원 정도 같은 경우가 밸류 하단이고 여기에서는 강한 매수가 가능합니다. 이 부분을 염두 두고 6만 7,500원 같은 경우도 가격 차이가 크지 않죠. 그렇다 보니까 뭐 그 부분의 밸류 매력 여기에 더해져서 시장이 반등이 나온다고 하면은 지금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에코프로 이쪽이 먼저 반등이 강할 수 있습니다. 시장과 밸류 매력 그 두 가지 요인을 갖추고 있는 점에서 긍정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네, 오늘 매수하신 분인데 뭐 긍정 의견 드렸으니까 한번 잘 참고하셔서 수익 많이 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또 시장에서는 또 공포에 매수하라 이런 이야기들도 나오고 맞아요. 있더라고요. 우리 시청자님들 부디 수익 내시길 저희가 기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주상전화 저희가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